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1월 5일이고요. 6시 11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미국 시장에 대한 마감 시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빠른 마감 시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경제TV의 전세원 캐스터 없이 전화 연결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는 한국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마감 시향을 전달하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일단 안 하니까요. 근데 혹시 이제 제가 미천하지만 혹시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요. 요청이 있어 갖고 제가 오늘 한번 테스트로 금요일에 마감 시향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서 일단은 저희 페이스북, 유튜브 쪽으로 올릴 건데요. 올리면 만약에 좋아요가 반응이 좀 있으면 좋아요 50개가 넘어가면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지난 금요일에 시황을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꺼려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6분 시황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4일 미국 주식시장의 급등의 이유는 오늘 급등했죠? 급등의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정답은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답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4.26%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올라온 게 또 다우가 3.29%, 그 다음에 S&P 500이 3.43%가 어마어마하게 3, 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쭉 올려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장 초반부터 호재가 나왔을 걸로 이미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이런 거보다는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존 뭐 애플도 이제 어제 한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오늘 한 4%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큰 그림의 일단 S&P 500의 전체 종목에 대한 그 상승률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반대입니다. 색깔이 일단은 녹색이어야 좋은 거죠. 한국은 이제 이게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해서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올라온 겁니다. 거의 빨간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존이 탁월하게 좀 많이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7영업일째에서 한 뭐 18%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일단 금융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주는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두들겨 맞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금융주가 빠진 이유는 금융주는 이렇게 됩니다. 단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이율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을 시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빌려와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벌어져야지 은행이 돈을 많이 나눌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10원을 가져오면 12원에 팔아야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장단기 금리가 붙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혹은 역전이 가능한 수준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점점점 예, 벌어져야 될 게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이에서 만약에 10원에 빌려와서 11원에 팔면 훨씬 많이 줄은 거죠. 혹은 10원에 판다 그러면 거의 마진이 없는 거죠. 만약에 9원에 판다 그러면 혹시 손실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장단기 차이가 금리가 줄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못 가다가 그게 아니죠. 진짜 경기가 왜냐하면 10년만 국제 수익률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모든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미국 경기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불안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금융주가 못 가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다시 한번 시각이었죠. 그렇게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가 맞나? 예,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금융주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실제 오늘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다시 약간씩 벌어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올랐는데 중요한 건 요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24일 날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던 아주 정말 시장이 폭락했었죠. 그날 폭락했던 건 반정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이 준 상황에서 막 물량을 매도하다 보니까 손절의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는, 왜냐하면 손절은 미국은 보통 마켓 주문, 그러니까 시장가 주문을 때려버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가장 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켓 주문을 때려버리면 생각지 못한 가격에 대부분 걸어놓지 않거든요, 매수가를. 그러니까 막 때리면 비드가 없기 때문에 쭉쭉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받아줘야 되는데, 그 뭐 이 보통 저가의 매수 걸어놓는 것들이 약간의 이게 가격이 체결될까 하는 가격이 대부분 주문 안 넣잖아요. 보통 막 체결되고 있는 가격에 주문 냈다 보니까 한번 손절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마켓 주문이라는 게 뚫리기 시작하면 막 뚫리거든요. 그게 바로 24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이 폭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건데, 트럼프가 상당히 최근에 2주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뭐 그전에는 뭐 물론 파월 연준 의장도 파이어, 다 파이어, 모든 게 다 파이어였잖아요. 다 해고하고 자르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2주 동안에 거의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사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에서 일단은 뭐 플런지 프로텍션 팀이라고 해서 일명 PPT, 그러니까 폭락 방지 팀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자아낼 만한 상황이 12월 24일 날 폭락하고 나서 우리 연준의 가장 심하게 다친 분은 이분인데요. 그 전에 무너진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때 놀지 않았죠. 전화합니다. 은행도 CEO한테 전화해서 뭔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났더니 26일 날 다우가 1000포인트 올라가는 5.66%의 놀라운 급등세를 보였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문호신 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다음 SEC에 있는 지금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그다음에 상품 선물 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있는 크리스토퍼 기안 카를로, 요 네 사람이 뭉쳐갖고 뭔가 트럼프의 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 명이란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장을 좀 받치자.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예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놀라운 급등을 보였고요. 26일 날. 재미난 건 27일이죠. 27일 날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시장이 3%까지 지수가 밀리는 과정에서 무려 1시간만 딱 남겨놓고 플러스 1%를 급등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다우를 치면 65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무려 250포인트 플러스로 만들어버립니다. 1시간 동안에. 누군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어떤 그런 흐름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시장을 좀 떠받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트럼프는 세계 최초로 주식을 매수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하죠. 뭐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격떨어지게? 어쨌거나 사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고 불과 지난주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인데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전화를 합니다. 시진핑한테. 그러면서 뭐라 했겠죠. 우리 무역 분쟁 상황 잘 풀어보자는 얘기를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놀지 않고 연말인데 쉬지 않고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폭락 방지팀에 대한 어떤 이런 약간의 추측성 이런 거보다는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5m도 지금 굉장히 휴지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어떤 급등의 지금 현재 원인은 트럼프 때문이고요. 트럼프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게 뭐 근거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주 동안에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그렇게 막 씹다가 파이어 했죠. 근데 지금은 절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정말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갑자기 지금 이제 바뀐 것 사람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애플 때문에 어제 사실 뭐 이거 시장이 다시 한번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작은 그림을 보시면 아주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큰 그림을. 애플의 시장으로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이 지금 매출을 하향했죠. 팀 쿡이 스스로 주주 서한을 보낸 겁니다. 누가 뭐
어떤 뭐 전문가가 얘기한 게 아니고 회사의 대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주주들한테. 우리 매출이 이렇게 될 거고 다만 수익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주주 서한의 핵심이 뭐냐면 야, 우리 애플 아이폰이 안 팔렸어. 모든 수익에 지금 저조한 부분은 아이폰이 안 팔리기 때문이야. 근데 어디서 안 팔렸어? 중국에서 안 팔렸어. 그럼 중국에서 왜 안 팔렸어? 무역 분쟁 때문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 외에 강달러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확하게 무역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 핸드폰도 안 팔렸어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를 움직이는 거는요. 무역 분쟁에서 정말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나? 나의 지지층인 우리의 기업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나? 실제 피해를 진짜 수치로 보고 있나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우려가 애플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지난번 G20 회담에서 갑자기 휴전을 선포한 거 뭐냐면요. 대두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농민이 나의 표밭인 농민들이 나의 지지층의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더 어려워졌잖아요, 사실은. 더 어려워진 거죠. 무역 분야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한테 손을 내비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애플을 딱 보아하니 물론 애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딱 보아하니 실제 피해를 보는 거죠. 무역 분쟁을 인해서 기업 실적이 망가지고 있고 기업 실적이 망가지면 장이 빠지는 건 자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경기를 좋아지게 했고 고용 시장을 안정시켰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이 부분인데 이분한테는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오점을 남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물론 하루 솔직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어차피 1월 31일 날 실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1월 31일 날 빠질 거냐, 미리 빠질 거냐 그 차이죠.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 보면 한번 쫙 빠지고 더 이상 3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가 지속됐던 애플에 대한 실적 우려가 오히려 해소가 되는 거죠. 이제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누가 애플 실적 우려될까 이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이미 대표가 얘기했는데 끝난 거죠. 오히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1월 30일 날 가서 실적이 혹여나 잘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어쩔 수 없이 맞을 매를 미리 맞은 거다. 다만 오히려 이런 애플의 희생이 트럼프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움직여갖고 다시 한번 무역 분쟁에 대한 긴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정말 시장 더 좋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애플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무역 분쟁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습니까? 무역 분쟁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희생은 의미 없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상당한 의미를 남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애플이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은 좀 더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더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급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을 제외하고 시장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의 급등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가? 예. 이미 마스터카드가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연말에 쇼핑에 대한 그 매출을, 온라인 매출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카드 회사는 갖고 있죠. 통계를.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말 돈 씀씀이가 없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졌다면 돈을 안 쓰거든요. 미국의 GDP의 70%는요.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쓴다는 게 원천이 뭡니까? 고용이 잘 돼야 되고 임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 지금 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심각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소비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직장인들 뭐 대부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딱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나온 걸로 치면 신규 일자리 수가 31만 2천 건입니다. 18만 건 예상했는데 31만 건이 나온 거죠. 지금 보게 되면요. 신규 일자리는요. 금융위기 이후에 20만 건, 30만 건, 최고는 30만 건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쭉쭉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밴드에서 움직입니다. 많이 나와요. 40만 건, 맥스.
못 나오면 10만 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31만 2천 건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고요. 시장을 깜짝 놀래켰죠. 시간당 임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0.3%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이루는 게 70%가 소비인데 소비는 감소할 생각이 없죠. 연말에 쇼핑도 많이 했고 또 급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갸우뚱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가? 물론 실업률은 3.9%좀 올랐습니다만 3.9%는요. 4%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면요. 보통 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지표 좋네. 어떤 우리가 조금 금리를 좀 강하게 가져갈 만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요. 인플레이션 촉발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금리를 강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라고 매파적으로 바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제롬 파월 연준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했죠. 파월 연준의 어, 정책은 조정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의 마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급등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한 아까 제가 주요 멤버 보여드렸잖아요. 그 멤버의 큰 축에 벗어나지 않은 딱 발언한 거죠. 굉장히 의아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오히려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고 시장이 원하면 그렇게 할 거다. 라는 멘트 날린 거지. 이건 사실 뭐 그냥 멘트 날린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멘트 한 방으로 시장은 급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무부는요. 1월 7일, 8일에 차기 장관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이는 무역 분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 차원에서 차기 장관급 회담을 연다.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한 거 맞지 않습니까?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무역 분쟁을 해소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통화 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2주째 조용한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던 뭐 폭락 방지팀 이런 거를 중요한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큰 그림은 시장 친화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작년도로 보게 되면요. 시장을 망가뜨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방발하거나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게 만약 없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민주당에서 섣불리 트럼프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집권해서 경제가 망가졌냐? 고용이 망가졌냐? 시장이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시장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대통령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갖고. 뭐 내가 사람이 좋았어요. 뭐 나는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경제 수치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치상으로 망가진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만한 3개월 동안 논란을 종지부를 찍은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실적을 딱 발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로 끝낸다는 거죠. 팀쿡은 굉장히 큰 결단한 겁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31일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끝내자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한테도 좋고요. 단계적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적어도 1분기까지는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급등의 원인이고 1월 달의 급등의 원인일 것 같고요. 더 넓게 보면 1분기의 시장의 급등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다소 제가 1분기 적어도 1분기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마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만약에 2019년 환율 전망, 미국 증시 전망, 그다음에 투자 유망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굿이코노미 co.kr 사이트로 가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월 4일 미국 주식의 급등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50이면 좋아요 50이 넘어가면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제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도 또 이런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